25년도에 변경되는 임신 출산 관련 정책들을 정리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25년도에 임신 계획 중이시거나 출산을 앞두신 산모님들에게 매우 유익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안내드리는 내용들은 법이 통과됨에 따라 대부분이 25년도 2월부터 적용될 예정인 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25년도 임신 출산 혜택들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육아휴직 제도 개선 실태조사를 해보니 육아휴직 제도 중에서도 급여 인상에 대한 내용이 1순위였다고 하는데요. 25년부터 육아휴직 중에 급여를 인상하고 사후에 지급되던 방식도 폐지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최대 월 15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가 있고 이 150만 원이라는 금액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25%는 복귀를 하고 사후 6개월 뒤에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 150만 원이라는 금액도 작은데 25%마저 나중에 받다 보니 아무래도 육아휴직을 쓰기가 매우 부담스럽거나 쓴다고 해도 가계 자금에 대한 어려움이 따랐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25년도 1월 1일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상향되고 사후 지급되던 방식이 모두 선지급받을 수 있게 개정된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차등 지급이 되는데요. 3개월까지는 상한액 250만 원, 다음 3개월은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160만 원까지 인상될 예정으로 1년 동안 휴직하는 경우 총 2,310만 원으로 기존 1년간 1,800만 원 대비해서 510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여건상 1년을 다 채워가지고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분들을 생각해서 수요가 높은 초반에 일부러 급여를 높게 측정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개선이 됐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육아휴직을 쓸 때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업무가 늘어나면서 눈치가 보인다거나 법으로는 승인을 해주게끔 정해져 있더라도 기업에서는 무응답 또는 승인을 거절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자유롭게 신청할 수가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신청 후 기업에서는 14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다면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고 하며 기존에는 출산휴가 신청과 육아휴직 신청을 별도로 따로 신청했다면 동시에 통합 신청도 가능하게 변경된다고 합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도 쉽게 승인을 해주지 못하는 이유는 업무 공백이 가장 큰 부분일 텐데요. 기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대체 인력 지원금은 매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늘어나고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동료에게는 월 20만 원씩 지원되며 대체 인력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조금은 더 마음 편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6+6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6+6 제도는 저출산 대책으로 남편들의 육아 참여를 늘리고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기존 3+3이었을 때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많았다면 24년도부터 개정되었던 6+6 제도를 통해 남편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이들을 같이 케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었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존 3+3에서는 생후 12개월 이내에만 사용이 가능했다면 6+6에서는 생후 18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이 연장되면서 부모가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최대 6개월까지 쓴다면 첫 6개월에 대해서 통상임금 100%까지 지원하며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이 확대되는데요. 첫 달은 상한액 200만 원이고 그 다음 달부터는 50만 원씩 증가해서 250만 원, 300만 원, 최대 6개월 때는 45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이 상한액은 남편들도 최대한 길게 육아휴직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뒤로 갈수록 상한액이 점점 커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25년에는 한 번 더 변경되며 1개월 차 상한액 200에서 250만 원까지 인상되며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6개월간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참고해야 될 내용으로는 내 통상임금의 100%라는 것은 내 월급을 넘어서 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각 달에 정해져 있는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등등
이 금액을 다 받는다고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육아휴직 기간 연장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에는 1년이었는데요. 내년에는 엄마 아빠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다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되어 사용이 가능하고요. 기존에는 최대 3번까지만 분할 사용 가능했다면 4번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한 부분도 늘어나는데요. 자녀가 출산한 이후에는 아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아빠가 이제 막 출산해서 몸이 약해져 있는 엄마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 휴가 최대 10일에서 25년에는 20일로 확대되고 2번으로 나눠서 사용이 가능했지만 4번으로 나눠서 사용 가능할 수 있게 변경되며 출산 후 90일 이내에 사용이 가능했지만 120일까지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게 변경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그동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부분이 법안 통과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드디어 통과되고 25년 2월부터는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변경이 된다면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조금 더 케어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자녀 연령 8살까지만 단축 근무 가능했지만 변경 후에는 12세로 늘어나고 사용 가능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한 기간이 1년이고 육아휴직을 미사용했다면 최대 1년에 2배를 곱해서 육아휴직 2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이렇게 최대 3년까지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으로 육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개선도 중요하겠지만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 확보를 위한 조기 퇴근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인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인데요. 엄마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유산의 위험이 있는 임신 초반인 12주 이내와 임신 후반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36주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했지만 변경 이후에는 32주부터 사용할 수 있게 개선되었고 혹여라도 앞서 말씀드린 기간 외에도 유산 또는 조산의 위험이 있다고 하면 기간 상관없이 정 기간에 적용이 가능하게 변경됩니다. 마지막 6번째로는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 확대인데요. 현재는 난임 시술을 받는다면 45세 미만인 경우 본인 부담금 30%가 발생하고 45세 이상은 50%가 발생되는데요. 내년에는 45세 이상도 30%로 인하였으며 지원 횟수도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난임 시술을 통해 임신 출산에 성공한 경우에도 다음 임신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추가 지원이 안 됐지만 앞으로는 출산당 횟수로 변경되면서 추가 임신 계획이 있어서 난임 시술을 받는다면 다시 25회의 횟수가 제공되는데요. 추가적으로 제왕절개분만의 본인 부담금 5%도 내년에는 완전히 무료화되며 있던 약과 배란 요도주사제, 임신 중에 생기는 당뇨병 환자에겐 연속 혈당 측정기 지원 등 건보 보장성도 확대됩니다. 또한 24년의 난임치료 휴가는 연간 3일이었던 제도가 25년에는 연간 6일로 확대되고 미숙아 출산 휴가도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렇게 25년도에 변경되는 임신 출산과 육아기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봤는데요. 임신을 준비 중이신 예비 엄마 아빠에게 도움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겠습니다. 튼튼히 보험은 태아보험 전문 채널로 태아보험에 대한 영상들도 다루고 있는데요. 태아보험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태아보험 총정리 영상과 30세 만기 설계한 영상 참고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